네, 이제 도급계약의 주의사항.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주의사항을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는 도급계약을 하실 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제가 다뤄봤는데요. 자, 무이자라고 하는데 진짜 무이자가 있을까요? 조합원 여러분, 무이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이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무이자라는 거 전부 다 사업 경비에 다 포함해서 시공자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이자에 현혹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무이자라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가계약이 있느냐, 이것도 많이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건 뭐 비단 우리 정비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약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약에서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이 아닌 가계약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MOU라는 게 있습니다. 이 MOU는 말 그대로 계약이 아닙니다. 왜냐? 그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이 MOU는 서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계약이 아니죠. 근데 가계약도 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가끔 시공자들이, 조합장님, 이번 이거 가계약이니까 대충 하시고 나중에 그 본계약 체결하실 때 제대로 하시죠. 이렇게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그렇다면 큰일 납니다. 이 가계약도 계약이고 나중에 체결하자고 하는 본계약은 뭐냐? 변경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계약도 계약이다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사비 중 마감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될까? 40%나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아는데, 자, 우리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제일 먼저 철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목공사, 그 다음에 골조공사, 그 다음에 배관공사, 그 다음에 이제 마감공사, 그 다음에 조경공사,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감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토목, 골조, 배관, 조경, 이쪽 부분은 이미 공사비도 어느 정도 다 드러나 있고 이쪽 부분은 그렇게 쟁점도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마감재입니다. 여러분이 도급계약을 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무려 공사대금의 40%나 차지하는 마감재에 대한 통제장치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 권익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공사비 변동 요인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공사비 변동 요인. 제일 첫 번째, 이제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 설계 변경되면 당연히 공사비가 변동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 여건 변동이 있습니다. 사업 여건 변동. 그러니까 인허가 사유로 사업 규모가 변경된다든지, 또 토질 상태, 일반적인 이 토질이 아니라 안반이 발견된다든지, 또 자재값 급등, 또 조합 요구사항 반영, 이런 걸로 사업 여건이 변경된다든지, 또 가장 많이 공사비 증액 요인이 되는 사업기간 지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하고 또 이주가 지연되는 거. 공사비 산정 기준일은 통상 입찰 제안서 작성 기준일, 이렇게 시공자는 제시를 하는데, 이주 개시 시점하고 그 기간이 실제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자들은 내가 입찰 지침서, 공사비 입찰 제안서 작성할 때 그때 시점하고 조합 책임으로 이주 기간과 착공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비는 변동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리고 물가 변동, 그 다음에 마감재 변동,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공사비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급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러한 변동 요인을 점검해서 이런 변동 요인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계약 해제 조항입니다. 서로 서로 좋다고 시공자 선정하고 이제 시공자로 와달라 했고 또 왔고 했는데 서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야죠. 근데 우리는 이 시공자 선정했을 때 이 헤어지는 조항을 잘 두셔야 됩니다. 이 조항을 잘못 두면 조합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많이 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좀 몇 가지 놨습니다. 대여금을 3개월 이상 지급치 않을 경우, 여러분 답답하시죠? 조합 지금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시공자가 어떡합니까? 대여금도 안 주고 사업비도 안 주고 그냥 현장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아주 괴롭고 미치고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대여금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또 이렇게
사업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3개월 내내 지급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공사를 중단한다. 또 하도급 업체에 이렇게 지급할 대금 안 줘서 하도급 업체가 와서 난리친다든지, 또 아까도 뭐 비슷한 얘기지만 조합원 부담금, 그러니까 공사 대금 인상해 달라고 하면서 현장 막 세워놓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급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조항을 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죠. 물론 이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응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알고 제가 여기 제시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꼭 도급 계약서에 담아서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비법이 뭐냐? 아까 바로 시공자 선정 및 계약을 한 번 총회에서 할 때 여러분들이 조합에서 제시하는 초안에다 이런 걸 다 넣어놓고 이런 부분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제시하면 이거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조항 살펴봤습니다. 또 뭐 파산 선고, 어음, 워크아웃, 부도 날 경우, 또 계약 체결 후 변경된 경우, 뭐 이런 경우, 특히 또 현장 대리인 교체 사유 발생 시 이런 경우도 그 계약 해제 조항을 좀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자재검사, 나중에 제가 잠깐 자재검사 부분 말씀드리는데, 이 자재검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재검사를 해서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 해제 조항을 가급적이면 시공자한테 넣어서 도급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나왔네요. 자재검사 부분. 자, 이게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제목이 뭐냐? 불량 철강제가 건설 현장에 가득하다. 납득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중국산 등 70% 이상이 품질 검사 안 받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검사하셔야죠. 예? 이거 철강 검사 안 하면 이렇게 중국산 철강, 불량 철강 쓰시면 큰일 납니다. 꼭 검사를 하셔야죠. 또 하나의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하우스의 자재가 이제 분양아파트 적용해서 주택법안으로 갈등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가구 바꿔치기 없애는 계기가 될 것. 가구 바꿔치기 없애는 계기. 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냐? 그동안 건설사는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제품은 동일 품목 이상으로 변경 가능, 이런 문구를 집어넣음으로써 어떻게 한다? 여기 우리 회사의 경우, 이 가구 회사죠. 모델하우스에 시공했는데 그 시공한 가구가 실제 아파트 시공까지 이어진 비율, 이게 3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놀라셨죠, 여러분? 32%입니다. 32%. 이래도 검사 안 하실 겁니까? 이래서 이 자재 부분이 굉장히 마감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구회사가 고백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것도 건설경제 신문이고, 자재검사 조항을 꼭 넣고 실제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중요한 도급계약서의 위약금 약정 여부입니다. 자, 위약금이라는 게 뭐냐? 어느 계약이 귀책사유, 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손해배상금을 이렇게 얼마다, 위약금으로 얼마다라고 약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손해배상 체계는 내가 입은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시공자가 잘못해서 계약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은 손해는 뭘까요? 뭐 좀 아파트 우리 늦어졌죠, 사업 진행이. 그렇다고 얼마 손해 입었다고 여러분 입증하실 거예요? 거꾸로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공자를 계약 해제했다. 그러면 자기들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입증을 하려면, 자, 자기들 가계약서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가계약서를 가지고. 그 가계약서를 가지고 입증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거기도 이문이 남는다고 입증하면 다른 데 사업 가서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약금 약정,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시공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조합을 상대로 사업비도 안 주고 심지어 대여금도 안 주고, 그런 모든,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횡포를 부리는 법적 근거가 바로 위약금 약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아까
계약 해제 조항이 있고 이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시공자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물어줘야 되니까. 보통 위약금은 공사대금의 10% 정도를 합니다. 자, 요거는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입니다.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는 뭐라고 돼 있냐?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계약 보증금으로 가백에 보통 10%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시공 보증과는 별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의 성격입니다. 이 계약 이행의 보증이. 그리고 여기 2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보증금을 가백에 기속한다. 이게 몰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서울시 표준도급 계약서는 있죠. 국토부 표준도급 계약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토부교통부 표준계약서는. 그러니까 위약금 조항을 안 넣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시공자들이 그렇게 대여금도 안 주고 사업비도 안 주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위약금 약정을 제가 꼭 하라는 건 아닌데 위약금 약정의 기능이 이런 거다. 그래서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이렇게 넣어놨다. 제가 이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는 작성을 할 때 제가 그 TF팀 일원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최고 건설회사도 참여했고 저도 참여해서 많은 난상 토론 끝에 이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처럼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강조했던 마감제 조항입니다. 자, 구체적 내역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 내역서란 뭐냐? 자재를 찝어야 됩니다. 어느 품질에, 예를 들어서 그 주방 상판이다. 주방의 상판이다. 그러면 어느 회사 그렇게 찍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마감 수준은 제가 여기다 제시해 놓은 것처럼 사업 제안선의 마감 수준 내역을 적용한다. 또 뒤에 가서 또 품평에 여기 이제 온타임 옵션이라고 해서 마감제를 선택 적용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마감제 관련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마감제 조항을 잘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감제가 얼마? 40%입니다. 1000억이면 400억이 마감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감제가 쓰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가구 다 우리 마감제의 대부분이 가구 아니면 전자제품이죠. 자, 가구 어떻습니까? 원목이 들어올까요? 가구는 다 톱밥으로 만들어서 압축해서 만듭니다. 그럼 원재료를 뭘 쓰느냐? 또 압축 강도가 어떠냐? 이거 다 틀립니다. 여러분 유리 있죠?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도 이 가구처럼 그런 게 작동을 하고. 그래서 또 전자제품은 어떨까요? 여러분 빌트인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만 그 전자제품이 최신 걸 안 쓰고 만약에 진한 거, 철진한 거 이런 걸 썼을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전부 다 찍어야 된다. 마감제는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자재까지 찍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 제일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또 이 말이 제가 늘 고민하는데 실제 이 마감제에서 아마 이문이 남을 겁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도. 물론 토목공사도 적정 이윤이 있겠지만 이 마감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사 현장 대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자 선정도 중요한 한데 시공자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다? 공사 현장 소장입니다. 그 공사 현장 소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당해 아파트의 품질이 좌우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정비사업은 대체적으로 1군, 그것도 1등부터 20등 안에 건설회사를 선정하니까 시공자 공사 현장 소장 어떤 분을 선정하느냐? 그 회사에서 아파트 이렇게 건축 대상 탄 그런 아파트 현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장을 책임졌던 현장 책임자, 이분을 좀 우리 그 현장에 좀 소장으로 모셔주십시오 라고 시공자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 현장 대리인 조항도 좀 두고, 또 이분이 일 제대로 안 하면
교체 요구하면 교체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사비 지급 조항이 있죠.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사비 지급 조항. 지금까지 시공자들은 어떻게 공사비를 상환하느냐? 통상 공사비, 그 다음에 무이자 대여금, 그 다음에 유이자 대여금, 요 순서대로 상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손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이자 대여금부터 상환해야죠. 그 다음에 공사비 상환하고 마지막으로 무이자 대여금. 요렇게 상환 순서만 바꿔도 수십억, 상당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공사비 지급장 꼭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분양 수익금이 이제 생기면 사업 경비는 여러분 대여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자 다 내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이자 수입도 조합으로 기속한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사비 지급 조항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 미지급할 때 참 지금 답답하죠. 시공자는 이미 선정돼 있지만 대여금도 안 주고 사업비도 안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턱대고 지금 시공자 나가라! 라고 공사계약 해지부터 합니다. 해제부터. 큰일 납니다. 공사계약 해제 함부로 하셨다가는 이 공사계약 해제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문 변호사랑 철저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해제를 하시면 역공을 당합니다. 시공자로부터 역공을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 그러니까 매달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대해서 돈 달라는 소송할 수 있고, 승소 사례도 제가 여기다 달아놨습니다. 이 승소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승소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여금을 시공자가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계약 해제만 하지 마시고 지급 청구 소송, 대여금이나 사업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 해제할 때는 고문 변호사와 철저히 협의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자, 임원 연대보증 참 아프죠? 조합 임원분들 참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1,000억, 2,000억짜리 공사에 연대보증을 해서 참 벌거벗고 위험에 처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보증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시 말씀드린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는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TF팀에서 폐지 주장을 했었는데요. 시공자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도급계약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연대보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조합하고 계약을 하는데 왜 임원들 연대보증을, 그렇다면 거꾸로 마찬가지죠. 시공사도 그러면 시공사 오너 보고 연대보증 하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실은 연대보증은 할 이유도 없고, 다만 시공자들이 이제 관행적으로 그동안 요구를 해왔는데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공자는 연대보증 안 하면 계약 체결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대안으로 꼭 요거 참고하십시오. 정비구역 내 재산, 정비구역 내 재산으로 또 임원으로 재직할 때만 한정하겠다. 또 조합 채무 불이행시로만 한정하겠다. 이렇게 좀 한정해서 도저히 연대보증을 꼭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한정해서 하시고, 이렇게 한정해서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꼭 하시면 그나마 시공자를 그렇게 좀 설득을 하셔서 한정적으로.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조합원들이 있다면 혹시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하는 게 좋다? 아닙니다.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면 그 부담 때문에 시공자한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러분 조합원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도급계약 주의사항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도급계약 주의사항의 마지막인데, 자, 제목이 제가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 귀책 사유 없이 해제 가능하느냐? 귀책 사유 없이 해제 가능하느냐? 자, 요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673조에 의하면 수급인이 시공자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
손해만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뭐 법률 용어로 이행이익인데요.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뭐다? 이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이 계약, 이 시공자가 이 시공을 마무리 졌을 때 얼마만큼 이익이 남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이 최종 본계약 또는 최종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 해제하면 가계약밖에 없죠. 자, 그 가계약 상태에서 과연 시공자가 우리가 딱 해제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오면 아까 위약금이 없으면 자기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근데 가계약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익이 이만큼 남는다라고 입증하면 시공자 망합니다. 그래서 최종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공자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하고, 제가 뭐 지금까지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자, 이 부분은 기책 사유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기책 사유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